이 나왔던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온다는 느낌이 이제 한 3회쯤 되면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8문제가 완전 10문제지. 10문제가 완전히 다 다른 문제구나. 그 전에 봤던 거랑 다르구나 생각이 들면 안 돼. 자, 일단은 9번은 내가 뭐 할 얘기가 없고, 만약에 9번을 못 풀었으면은 글쎄 이거는 이런 스타일 문제는 많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10번부터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10번. 최고 창의 계수가 3분의 1 3차함수야. 대충 머릿속으로 3차함수 생각하시고 y는 fx 위에 두 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나면 함수를 분석하듯이 점이 나오면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 얘는 보통 이제 뭐 a, 0, 뭐 b, 0 하면은 분석할 게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0,k, 3k, 4k 이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이야. 그래서 a랑 b의 관계, 그러니까 점과 점이니까 두 개를 직선을 딱 이어버리면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나오죠. 그치? A, B에 대한 기울기, 평균 변화를 생각하시면 3K분의 3K가 돼서 기울기가 1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해석의 기초가 되는 거고. 자, Y는 fx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점 B를 지나고,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이 다시 또 원점을 지나. 그러면 일단 기준을 0,k 정도로 A를 잡고, 여기서의 접선이 B를 지나는데, 이게 이제 0,k이고 이게 3k, 4k야. 기울기 1인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직선이 되고요. 여기다가 접선을 그으면은 이게 다시 어쨌든 원점을 지나간대. 이렇게. 어쨌든 뭐 그림만 잘 그리면은 3차함수가 대충 완성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 접선이 돼야 되고 여기서 접해야 돼. 그럼 뭐 3차함수 대충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정도. 자, 이제 식 만들면 됩니다. 뭐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3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랑 여기 만난 걸 가지고 들어가는 게 편하겠네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그러면은 fx라고 하는 애는 최고창의 개수 3분의 1이고 여기다 식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k랑의 관계에 있어서 0에서 근이 2개 그 다음에 여기 3k에서 근이 1개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건 하나만 더 쓰면 돼. 요 K를 잡아내야 되니까 뭘 쓰면 되냐면 이거 원점을 지나간다.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교재에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요 얘기를 또 다시 할 건데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은 무조건 너희들은 순간 변화율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순간 변화율이 나와도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이 상황이 어찌 됐든 간에 접선의 상황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가장 쉬운 테마면서도 문제로 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킬러까지 들어가 있어. 이 잡음이. 자, 그래서 순간 변화율 B에서의 접선을 만든 순간 원점을 지나가면 여기서 이제 평균 변화율이 보여야 되고 이 기울기가 3분의 4가 돼. 그래서 F'B로 할게. 얘가 3분의 4라고 하는 것만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K 값이 3분의 1로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야. 이 정도는 일단 문제 푸는데 뭐 5분이 넘어가면 안 돼, 일단.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식 만들기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할 거고 많이 연습을 일단 해 놓으세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식 자체 만드는 걸 머릿속에 그냥 통째로 집어넣고. 자, 넘어갑시다. 11번도 사실 내가 뭐 건드려 줄 건 없는데 방향만 잡아줄게요.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시간이 이제 문제지. 이것도 문제를 푸는데 한 3분? 이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A, B, C 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각 A12면 여기가 3분의 파이. 자, 그러면은 각이 두 개에 대한 정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길이에 대한 부분은 AD가 2, 그 다음에 AB가 CD와 같다. AB가 CD,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뭐 조건이 나오면 공통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통 부분. 여기 뭐 어쨌든 길이가 같은 부분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고, 이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뭘 이용할까에 대해서는 뭐 고민 안 해도 돼. 뭐 이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사인 법칙이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니까 그냥 막 쓰시면 돼요. 방향을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일단 써보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뭐 각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뭐 딱히 고민할 거 없죠. 그럼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그냥 사인 법칙 그냥 들어가 볼게.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AC가 사인에 여기 있으니까 3분의 파이분의 AB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요걸 이용하면은 일단은 이제 요 값도 있고 그 다음에 요 값도 나오게 되고 하니까 요 AC라고 하는 애를 AB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뭐 간단하게 문자로 봅시다. 뭐 이렇게 K, 여기도 K 이렇게 놓고 들어가. 여기가 K가 되면은 넣고 집어넣으면 별거 없어요. 자, AC라고 하는 애는 3분의 2K라고 하는 애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 집어넣으면 돼. 그냥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3분의 2K라고 하는 애가 표현이 됐어. 뭐 이런 거 나오면 끝났죠. 이게 여기 3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이법칙을 이용을 해서 K 값을 찾아내면 돼요. 코사인 제이법칙은 뭐 이렇게 하면 되죠. 4는 3분의 2K의 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2배 3분의 2K, K 코사인의 3분의 파이. 자, 요걸 이제 잘 풀어내시면 되고, 풀어내는 것도 그냥 생략 루트 7분의 6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ABC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반지름 구하면 되는 거고, 외접원이면은 뭐 얘를 이용하는 게 그냥 좋겠네요. 이렇게 사인의 3분의 파이분의 K가 이 R이니까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아니야. 이 정도면은 5분 안에 그냥 딱 해결이 돼야 돼. 이렇게 안 풀고, 만약에 이렇게 안 풀고 다른 방향으로도 접근을 할 가능성은 많이 있어. 왜냐면 각의 입장에서 세타랑 3분의 파이 얘를 이용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고, 이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공통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공통 요소. 그래서 요 K라고 하는 애를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졌어. 이게 뭐 사실 공통 부분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푼 건데, 공통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삼각형 이런 기본적인 이런 삼각형들이 있어.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냥 이게 뭐 특별한 점이 아니고 아무 점이 그냥 이렇게 딱 찍혔어. 이렇게 되면은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이렇게 나눠지잖아.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나눠졌을 때 공통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여기를 세타로 놓으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이 같은 건 아닌데 사인 각 혹은 뭐 이제 코사인 각이 의미를 갖게 되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쪽으로 가면 조금 돌아가긴 해.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문제 풀이를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좀 돌아가는 풀이를 해도 괜찮다 그랬어. 어쨌든 그렇게 한번 또 해보세요. 여기를 세타를 잡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공통 요소는 항상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12번도 간단하게만 자, 이차함수 fx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x라는 식이, 자, 뭐 항등식인데 대충 느낌을 식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2차 함수에 1차니까 3차, 요거 2차 함수 적분됐으니까 3차. 대충 어쨌든 gx는 3차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 가조건 한번 봅시다. 가에서 끌어낼 거는 별거 없지. 뭐 가에서 일단 g0은 2, 그 다음에 g 프라임 0은 6. 이제 이걸 이용하면 f에 대한 정보로 다 바뀌게 될 거고, 얘에 대한 이제 gx라고 하는 여기다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0을 집어넣으면은 f의
0이 2가 나오고 이거 미분 한번 해야 되겠네. G 프라임 X는 뭐 요거까지는 아무 문제 없고 요거 미분하고 이쪽에서 없어져 버리면은 사라져. 자, 뭐 어쨌든 여기는 직선 1차, 여기도 1차, 뭐 2차 이 정도가 되겠네요. 다시 이걸 집어넣으면은 F에 대한 정보로는 F 프라임 0은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차함수에서는 점이 3개가 나오면 이차함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보가 하나, 둘, 하나 여기서 하나만 더 나오면은 이제 이차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식을 만들 때 기본 세팅은 얘를 잡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정보 3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보 3개가. 자, 일단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니까 gx는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뭐야? 그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보면 이거 우리 했던 거죠. 그냥 얘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미 근이 있어.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야. 극값이 없으려면은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 하나가 더 들어가서 중근이 되면서 부호 변화를 없애줘야 돼. 아니 뭐 그러면 얘가 어쨌든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는 조건이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럼 요거 3개가 생기니까 이차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뭐 그냥 이게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만들 이 3개의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 때 너희들이 이제 이게 3차 함수라는 가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식 만들기 할 때 이런 건 더 자세하게 할게. 첫 번째는 이 식을 만드는 차원에 대해서 이걸 fx 차원에서 만들 것이냐 f 프라임 x 차원에서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수능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 이제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제 그 강박관념이라고 할까 뭐 아니면 그런 목적의식이 좀 뚜렷한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친구들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F' 기준으로 가면 요놈 두 놈 잡고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럼 얘에서 보면은 뭐 이건 이제 기울기가 6이고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6, x 그 다음에 F' 0이 6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이 돼요. 적분해서 요거 이용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fx를 기준으로 가면 아무래도 이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은 뭐 3가지야, 3가지. 너희들이 배운 방법으로는 2차 함수는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근을 가지고 식 만드는 거, a의 뭐 이런 방식, 세 번째 축으로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2차 함수 식 만드는 거 3가지 방법만 배워요. 이상한 거 뭐 쓰지 마시고. 자, 여기서 기울기가 0이 나왔으니까 이게 축이잖아, 축. 뭐 이런 방법도 괜찮죠.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p.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축을 만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근에 대한 대칭을 이용해도 좋은데 아니 뭐 근에 대한 근이 안 보이니까 뭐 이런 정도가 무난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갑시다. 13번 푼 사람. 요 부등식 진짜 잘 쓰는 사람인데 잘했습니다. 자, 이게 꼴 문제 중에서도 좀 어려운 스타일이야. 부등식을 써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결국에 좀 적당하게 찍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자, 등차수열 AN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A1의 값이 범위가 P에서 Q까지야. Q는 또 등호가 안 들어갔어. 이게 뭐야? A1이 P에서 Q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느낌이 쎄한 거지. A1을 정확하게 구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전체의 흐름이 부등식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경험이 많이 있지가 않아. 너희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자, 일단 들어갑시다. 어쨌든 꼴이니까 초항, 그 다음에 D.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긁어 모아줘야 돼. 자, 가조건 들어갑시다. 이거 뭐 보자마자 A4에 A의 K에 A4 A4가 음수인 건 딱 눈에 보이죠? A4를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순이 되지. 그래서 음수 마이너스
A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뭐 어쨌든 A에 6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가조건 다시 보면은 자연수 K의 개수가 5개가 나와줘야 된대요. 지금 보면은 초항에 대한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공략 지점은 이 공차야, 공차. 초항 A1이 결과야. A1이 결과니까 중간 과정에서 D를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정도 들어가면 돼요. 꼴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A1이 최종 목적이라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 D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럼 D랑 나의 조건을 이용해서 A1로 가야 되는 거야, 방향이. 이런 정도는 이제 그 목적 의식을 나는 A와 D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뭐 안 보여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보이면 문제 풀이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A와 D인데 A를 구하는 게 마지막에 물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D를 이용해서 뭐 D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 잠깐만. 자, 일단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뭔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일단 공차가 D라고 하죠. 공차 D에 대해서 D가 0을 한번 넣어봅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D에다 0을 집어넣으면 애초에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안 하죠. D가 0이면은 이러니까 이건 안 돼. 자, 그럼 D가 그냥 거칠게 얘네가 직선에 대해서 D에 대해 정보를 얻는다면 뭐 증가하냐 감소하냐 뭐 이 정도니까 D가 일단 감소하는 걸로 해볼게. 나도 이거 처음에 풀 때 이거를 음수로 했는데 이게 D가 양수더라고. 좀 잘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얘기 있잖아. 이게 잘 찍으면은 문제풀이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수능날 대박 난다고. 평소에 많이 찍어. 뭐 안 찍혀도 상관없어. 뭐 그냥 D가 일단 음수로 가봅시다. D가 음수가 되면 자, A4가 AK가 되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감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A6 요 점은 정확하게 나와 있고 A4를 기준으로 해서도 뭐 어쨌든 이게 감소만 하는 형태가 되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5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이제 여기 A 마이너스 A4에서 이걸 만족하는 AK 요 K 있죠. 그럼 이게 감소만 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K는 1, 2, 3밖에 없는 거지. 여기가 감소만 하는 형태가 되니까 A4가 될 거고, 요거보다 큰 값들은 1, 2, 3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D가 양수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D가 일단 양수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5개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4를 기준으로 해서 A5, A6 이걸 만족하는 게 A7, A8, A9까지 이렇게 딱 돼야 돼요. A4보다 큰 AK에 대한 5개가 이렇게 딱 5개로 정해지지. 자, 그러면 이게 직선을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부등식이 얘랑 얘를 기준으로 들어갔잖아. A4 음수야. 마이너스 A4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이 점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5, 6, 7, 8, 9가 이 사이에 딱 들어가야 돼. AK라고 한 대로 이 사이에 딱 들어가야 돼. 그럼 5를 집어넣었을 때 6, 7, 8, 9 뭐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9. 그럼 이제 정확하게 10이라고 하는 데는 이 범위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만들게 돼요. 부등식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A의 9에 대해서 여기 A4의 관계가 마이너스 A4. 이거는 같아도 상관없어. 같아도 여기에 등호가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 같아도 돼. 그럼 딱 5개가 들어가. 근데 A10보다는 작아야 돼. 여기서 이제 부등식이 딱 나오게 됩니다. 요걸 풀어줘요. 요거를.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 요렇게 하나 풀어주면은 요걸 기준으로 갑시다. A6을 기준으로 가면 A9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3 기준으로 공차가 3개가 더해진 거니까 3D가 될 거고, 요거 이제 공차가 2개가 빠지면 되죠. 마이너스 3에 2D. 여기에서 나오는 D의 범위가 나와요. 여기서 D 범위는 뭐 6,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이제 이쪽에서도 한 번 더 작업을 합니다. 이걸 한 번 더 작업을 하면은 이거는 계산 생략할게. D가 3보다 크다. 그럼 D의 범위가 3과 6 요 사이에 들어가게 돼.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빼면 되죠. 그러면 A1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은 문제고 이거를 이제 막 그냥 계산으로 때려 넣어도 나오긴 하는데 좀 합리적으로 의심점을 건드려 가면서 해보세요. 자, 어쨌든 그 난이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거 맞춘 사람. 14번. 없어? 저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D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요거? 요거 중간에 빠르게 갔는데 요거 이용해서 A9라고 하는 게 A6 더하기 3D잖아. 그래서 A6이 마이너스 3이라서. 그러니까 기준이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를 기준으로 해서 A9를 표현한 거야. 자, 14번 봅시다. 속도가 속도 문제인데 그냥 뭐 수투 해석 쪽, 적분 쪽 이 문제로 난이도를 상당히 올려놨어요. 자, 일단 그려봅시다. 영과 2는 고정이 돼 있고 마지막에 물은 게 이제 t는 7까지 물었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 일단 0과 2 사이에서는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요 모양이 확실하게 들어가요. 이제 지금 우리 fx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간으로 가면 그 다음 구간 요건 아직 우리가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표현이 되게 많아요. 자, 이게 정해진 그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정해진 게 0과 2, x값에다 0과 2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0과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간은 두 군데야. 여기다가 0과 2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0과 2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0에서 2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x에다 0과 2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2에서 4에 대한 범위가 들어가게 되지. 그래서 기준을 여기다가 이제 이 부분을 0과 2로 만들려면 여기 자리 x에다가는 이제 0과 2를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2에서 0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걸 넣는 순서에 따라서도 이제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0과 2를 이쪽에다 집어넣으면은 2, 4가 정의가 돼. 자, 그러면 f 입장에서 2에서 4가 정의가 되는 그 모양은 0에서 2에서의 그 모양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얘를 이제 2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도 가능하고 2배, 2배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폭이 좁아서 뭐 이 정도만 할게. 2배야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적분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높이 차에 따른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면적을 알아야 돼. 이 면적 공식을 이용합시다. 6분의 a에 2에 세제곱에 3분의 4a 요거 하나가. 그럼 이쪽은 3분의 8a 3분의 16a 3분의 32a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할 거야. 함수가 어떤 함수가 선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 알고 있는 게 이제 얘가 어디서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네. 그럼 이제 이게 속도에 대한 함수니까 얘를 적분을 해서 위치에 대한 함수로 다시 만들 거고 원점을 출발하니까 0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여기를 이제 t축이라고 했을 때 일단 요 면적만큼 내려오게 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4a가 돼요.
자, 여기서 최종적으로 묻는 질문은 뭐냐면 P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8이 돼야 된대. 그게 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P의 위치에 위치니까 이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 얘네 절대값을 씌운 애가 8이 돼줘야 되거든. 뭐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을 찾아주는 건데 이거의 만나는 점이 3개가 돼야 됩니다. 언제? 얘가 이제 K의 입장에서 보면은 범위가 0과 8 범위 안에서 딱 3개가 K1과 5와 K2 이렇게 3개가 돼야 되는데 요 놈은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5의 위치는 요 정도쯤 돼. 자, 그럼 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이제 2배씩 들어갈 거니까 이 높이의 2배씩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위치로 갈 수도 있고 이 위치로 올 수도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2배에 대한 부분을 이거에 대한 2배를 이렇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높이의 2배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높이에 이만큼 올라간 거에 2배니까 이렇게 2배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고 여기서 또 다시 또 2배를 또 갈 수도 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근 3개를 만들어줘야 돼. 8까지의 입장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얘를 이제 작업을 할 거냐 이제 5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쭉 타고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은 여기서는 근이 하나인데 여기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뭐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어쨌든 근의 개수가 3개가 만들어지지 못해요. 여기가 5가 되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형태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운이 좋아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잠깐만요.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잠깐만 올라가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5의 위치가 이거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여기 딱 걸리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0과 8 사이에서 8이 되도록 하는 애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5가 순서가 K1 잠깐만요. 답이 2개가 나온 거지? 만약에 내려오면 이거 높이 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여기다가 3분의 A에 2배가 되는 거면은 여기가 3분의 4A가 되고 지금 이거 그림이 어설프게 그려져 있어갖고 여기서 2배가 되면은 3분의 8만큼이 되면은 3분의 4에다가 3분의 8을 더해주면은 4A가 되죠. 하나, 둘, 셋. 2칸이면은 8, 3분의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4A. 그러면 이건 정밀하게 그려야 되겠네.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에서 5의 위치를 뭐 이거 위쪽으로 가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이미 됐으니까 끝을 내고 그러니까 이 면적만큼을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내려가는 것도 이제 의미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갈래 길 중에서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여기서 이제 이 높이만큼을 2배만큼을 내려오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나 뭔가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높이만큼을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 높이만큼의 2배만큼을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는 이런 형태 이거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잠깐만 이게 2개가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쪽을 타고 내려왔다가 여기를 거쳐서 잠깐만 2, 4, 6 거리가 8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잘못했구나. 자, 위치가 P의 위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근이 3개가 떠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5의 위치가 뭐 여기 있다 치자. 그러면 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또 이렇게 하나 그어야 되죠. 그러니까 5의 위치가 기준이 되는 거라 5의 이제 그러니까 5의 위치만큼과 만나는 점이 여기서는 2개. 만약에 빨간색으로 가면은 이렇게 한번 오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 팔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돼. 이렇게 한 번 더 만나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그럼 반대로 다시 얘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이쪽에서 2개가 더 만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3개, 4개가 되니까 노란색은 안 되네요. 노란색은 너무 많은 점에서 만나게 돼서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네. 빨간색으로 와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8과 마이너스 8을 만나는 점이 여기가 5야. 5의 위치. 여기랑 여기. 이렇게 딱 3개를 만들어 줘야 되네요. 그럼 결론은 뭐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 a가 8이 되면 되죠. 그래서 a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중간에 좀 잘못 그려봤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근을 찾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 이 문제 최근 트렌드예요. 뭐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맞춘 사람 20번은 아니야 안 괜찮아? 그냥 뭐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인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의 교점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F 함수가 있고 GX가 있을 때 이 A라고 하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HX가 X는 A보다 클 때, X는 A보다 작을 때, FX, GX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치면 이게 만나는 점에서 얘를 이제 다른 함수로 갈아타 줘야지. 예를 들면은 A를 여기를 잡았어. A를 잡으면 A보다 작을 때는 GX, 그거보다 클 때는 FX. 근데 A를 뭐 엉뚱한데 이런 데다 잡아버리면은 이게 함수를 건너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만나는 점에서 함수를 갈아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는 절대값 x랑 이차함수죠. x 빼기 k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면 절대값 함수랑 이차 함수가 먼저 편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차 함수를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 이제 절대값 함수를 집어넣어. 절대값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나는 점이 2개밖에 안 되네. 2개가 아니고 3개를 만들어줘야 돼. 3개를 만들어주려면 이쪽 부분에서 접하게 만들어줘야죠. 이제 이 2차 함수를 약간 좀 펑퍼짐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접하게 해서 이렇게 접하고 만나고 이 점에서 이제 함수를 갈아탈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연속 함수를 만들어내는 그 점 자체에 대한 해석이 이게 결국에 근에 대한 해석이죠. 근. 만나는 점, 교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함수에 대한 문제는 근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으로. 요것만 이제 잘 풀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뭐 풀어내는 그 과정을 보시면 자, 얘는 마이너스 x고 얘는 y는 x고 그 다음에 얘가 6분의 x 빼기 k의 제곱. 2차 함수니까 좀 고민은 할 거야. 이것도 판별식으로 갈 거냐 미분으로 갈 거냐. 그럼 미분으로 가는 걸로 한번 보여줄게. 판별식은 이미 너희들이 잘 할 테니까. 그죠? 자, 이 점 몰라. 여기에 이 점을 찾고 싶어. 자, 이걸 미분으로 간다면 평균 변화를 순간 변화를 간다는 얘기예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인데 여기를 별로 했어. 별분의 이거분의 이겁니다. 별분의 거기에 나와 있는 함수 6분의 별 빼기 k의 제곱. 평균 변화를 쓴 거야. 이거분의 이거. 순간 변화를 다시 써야 돼. 얘를 미분을 합니다. 요거 미분하면은 3분의 x 빼기 k니까 3분의 별 빼기 k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먼저 푸는 게 편하겠네. 여기서 요걸 하나를 날려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서 나오는구나. 요렇게 없애고 3도 없애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2별이 가고 그럼 별과 k가 2배 관계가 마이너스 k가 되는구나. 이렇게 요걸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풀려서 이제 별과 k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2차 함수에서 뭐 요것도 성질을 알면은 또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요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여기 접선을 그으면 이 만나는 점과 여기 접선을 만든 요 위치가 항상 여기가 등간격이 됩니다. 뭐 이런 성질 이용해도 좋아요. 좀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접선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 감마라고 하는 애가 알파랑 베타 항상 가운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접선이야, 접선. 이렇게 접선, 그리고 이렇게 또 접선이 만들어져요. 여기 K란 말이야. 여기 0이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걸 뭐 쉽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뭐 2차 함수 성질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고, 뭐 몰라도 그냥 계산 잘 하시면 돼요. 한 별씩 그냥 한번 넣어버리면 바로 나오니까 이런 짜잘한 계산은 나중에 합시다. 21번. 그 사람.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못 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21번 이런 거는 지금 아마 1회, 2회, 3회에 걸쳐서 다 나왔잖아. 뭐 좌표 잡는 거고. 자, 일단은 A, B, C 수직에 그 다음에 여기 D는 대충 이 정도의 곡선은 D를 지나서 A를 지나서 B까지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은 뭐 대충 이 정도. 자, 여기 뭐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게 A, B는 AC. 일단 A, B는 AC. A, B랑 AC가 같다라는 조건은 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 이등분 뭐 이게 이제 기본이죠.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고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니까 당연히 뭐 여기 길이 같으면서 뭐 A라고 하는 게 이제 E와 B의 가운데 중점 EB의 중점이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EB의 중점이라고 하는 거는 A가 EB의 이 중점인데 이 중점은 이게 이제 좌표계에서는 두 개를 정보를 가지고 있죠. X좌표의 가운데, Y좌표의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A랑 B를 그냥 가볍게 세팅을 해요.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알파, 베타 세팅합니다. 그리고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 로그 A의 알파, 로그 A의 베타. 근데 이 높이가 2배가 되니까 이 함수의 높이가 2배가 되니까 뭐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요 높이의 2배를 한 게 2로그 A의 알파라고 하는 게 로그 A의 베타가 되니까 베타랑 알파의 관계가 나오게 돼요. 일단 뭐 이런 거 하나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자를 처음부터 하나로 그냥 놓고 가도 괜찮고 여기 있는 애를 이제 뭐 루트 베타로 넣어도 되고 요 베타를 알파 제곱으로 놔도 되고 뭐 그거는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건 하나는 썼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4BC가 C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BC 이거의 4배를 한 게 CD 이게 D가 1,0이지 이거에 대해서 얘를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일단 써볼게. BC라고 하는 얘는 로그 A의 베타야. 여기다가 4배를 한대요. CD는 여기를 이제 좌표를 베타로 잡았으니까 베타 빼기 1이지. 베타 빼기 1. 이거를 풀기는 조금 힘드네. 그치? 뭐 A도 있고 여기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세 번째 조건으로 갑니다. 삼각형 BCD BDC구나. BDC와 그 다음에 삼각형에 여기다가 세 배를 한 게 A, D, E 이렇게 된대요. 자, 일단 BDC가 어떻게 되니? BDC가 이렇게 된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ADE 이렇게 된 삼각형이네. 이게 뭐야? 특징이 별로 없네.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삼각형을 일단 잡아야 되는데 뭐 넓이로 그냥 일단 표현을 해보죠. 여기도 길이로 나와 있고 뭐 길이에 대한 표현이니까 얘도 길이로 가죠 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BD, CD 곱하기 높이 그다음에 BC 여기다가 3배 한 거랑 ADE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ED 곱하기 그다음에 높이 A의 높이죠. A의 높이는 근데 이게 반대구나. 여기가 3배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1이고 그 다음에 높이 2분의 1 BC 얘네 높이는 이거 전체 절반이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가죠. 여기다 곱하기 4 그래서 이런 거 없애면 2분의 1도 없애면 CD와 요 ED의 관계가 나오죠. CD와 ED의 관계가 나오는데 요것도 CD와 ED 이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좌표로 세팅한 거를 여기다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야. CD라고 하는 거는 뭐 별거 없잖아. 여기 이 베타라고 하는 게 알파 제곱이었으니까 길이로 치면은 알파 제곱 101이 되고요. 2분의 3에 이 ED의 길이를 표현만 하시면 되죠. ED라고 하는 애는 이거 2를 잡아야 돼 또. 2를 잡아야 되네. 이게 2의 좌표를 또 잡아야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여기 기준으로 가죠. 뭐. 여기에서 요만큼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안 되네. 이 길이를 또 잡아야 되잖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요만큼이 베타 빼기 알파잖아. 그럼 여기가 좌표가 알파였으니까 요만큼에서 거꾸로 베타 빼기 알파를 가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베타 빼기 알파를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럼 2의 좌표가 2 알파 빼기 베타. 그래서 베타가 알파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의 위치 나왔고 그러면 2D는 1이 큰 값이니까 1에서 2의 좌표 빼면 되죠. 1에서 2알파 알파 제곱. 이걸 표시면 알파가 나오네. 알파 나오면 뭐 이제 베타 이 값에다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게 방식이야 뭐 여러 개가 들어가지만 여기서 나오는 제일 어려운 좌표 세팅이 제일 어려운 게 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삼각형의 닮음이 제일 어려운 좌표 세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뭐 수업 시간 때 이 문제들을 많이 풀진 않았지만 그 문제 풀이로 나눠준 프린트에 어쨌든 그걸 계속 인식하면서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미적분. 뭐 아직 여기 준비가 안 됐어도 이제 계속 보면 요거는 뚫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마음을 열고 보세요. 28번 봅시다. 혹시 푼 사람? 자, 28번. 자, 치환적분, 부분적분 문제가 계속 그냥 1, 2, 3에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식이 똑같아. 자, 일단 도함수가 연속의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x분의 1에서 x까지 t분의 fx t dt 이렇게 됩니다. 자, g'2가 나왔으니까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미분을 하려면 이 변수를 밖으로 방출을 시켜줘야 돼.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나오는 변수 분리에 대한 거는 뭐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거의 인테그랄 0에서 x dt g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 수투에서는.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그냥 x를 분리를 시켜서 밖으로 내는 게 뭐 어렵지는 않아.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 나오는 여기 있는 요 x만 요 밖으로 방출시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지. 그래서 얘를 일단 모양을 바꿔야 돼. 모양을 뭐 변형을 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모양을 바꾸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이에요.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인데 여기서 부분적분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우니 요 xt 라고 하는 애를 뭐 이런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t에 대한 세상이야. 여기 있는 xt는 여기서 t는 여기의 구간 안에서 움직이는 변수예요. t라고 하는 애는. 요 x라고 하는 요 x하고 t에 대한 이제 문자에 대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요 x는 요 세상에서는 t 세상에서는 요거는 상수예요. 상수 취급이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시그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k는 1에서 n까지 k, n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a, n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전체 세상은 n에 대한 세상이야. 전체는 n에 대한 세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는 x에 대한 세상이에요. x인데 이 시그마 안에서는 k에 대한 세상이야. 시그마 안에서는 k가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n이라고 하는 애가 방출이 돼. 상수처럼. k에 대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수 취급돼서 나간다고. 그런 상황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t에 대한 세상이야. t가 x분의 1에서 x까지 움직이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x라고 하는 애는 고정된 상수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x가 1 지정이 되면 2분의 1에서 2 돼서 여기에서 t라고 하는 애가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t에 대한 세상에서 이 x는 그냥 주어져 있는 상수 취급이 돼.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면 이게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du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얘를 이제 모양을 이제 바꿔주려면 얘를 전체를 다 싹 다 뜯어고쳐서 u에 대한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x분의 여기 있는 t 값이 x분의 1 여기서부터 집어넣으면 돼. t 값이 x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1에서 여기서 x를 집어넣으면은 u라고 하는 애가 x제곱 이렇게 되지. 여기다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x제곱이 돼. 그다음 모양을 바꿔주면은 다 뜯어 고쳐줘야 돼요. t라고 하는 애는 t는 x분의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x분의 u를 집어넣고 f u가 되고 요놈은 dt라고 하는 애도 여기도 x분의 1 du로 바꿔줘.
그냥.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x는 밖으로 방출이 됩니다. x제곱분의 1로 이렇게 나가요.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t가 이 잘못 넣었구나. 이게 t가 뒤집혔죠. t분의 1이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x가 되고 u가 되고 x분의 1이 되니까 이거 x분의 1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1에서 x제곱에 u분의 fu du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나오는 형태가 좀 고정이 돼 있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 뭐 미분하는 거 모양 바꾸는 걸 외워도 괜찮아. 그냥 똑같은 형태가 계속 나와. 자, 어쨌든 얘를 모양을 바꾸는 거부터가 일단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면은 이제 G1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G1은요. 이걸 미분하면 X분의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게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지. 미분을 하게 되면은 X제곱분의 F의 X제곱되고 여기 미분해서 2X 그러면 X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정보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건 됐고 나와 있는 정보를 이제 또 다시 합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가족번의 G'2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은 정보가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보면은 1에서 2의 x에 gx dx가 마이너스 10이고 그 밑에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1에서 4구나. 4의 f'x ln x dx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뜯어 고쳐줘야 돼요. 이걸 또 다시 뜯어 고쳐주려면 여기 gx가 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gx는 이제 인테그랄이 들어가 있는 식이었는데 우리는 저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거 뭐 만만한 거 부분 적분인 거지. 얘는 적분하고 얘는 미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자, 얘는 적분하고 얘는 미분하고 2분의 x제곱에 gx 1에서 2 1에서 2에 요건 미분하고 적분해서 2분의 x제곱에 g'x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집어넣고 뭐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G1은 0이니까 없어지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배의 G2가 나올 거고 이거는 여기 있는 걸 이제 통째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보면은 x의 fx 어쩌고 저쩌고 해서 1에서 2의 x의 f x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한테 나와 있는 조건이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f 프라임. 그러니까 fx 제곱이 아니고 fx 구조야. 그럼 이걸 또 뜯어 고쳐야 돼. 이걸 또 뜯어 고쳐. x 제곱을 t로. 이게 뭐 바로 보이면 좋은데 뭐 이건 나중에 연습을 하고 x 제곱 t로 한 번 더 고칩니다. 이것만 다시 고쳐서 그냥 이게 다 계속 모양 꼴을 이제 계속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야. 문제에서 얘 값을 구하시오. 우리는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구하려고 봤더니 G2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지워버렸는데 아까 어떻게 했냐면 아까 gx라고 하는 애가 1에서 x제곱에 u분의 fu du 이렇게 돼 있어. 이게 gx예요.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지. 2를 집어넣으면 g에 2라고 하는 애는 1에서 4까지 이거 x로 갈게. g f x dx 요걸 이제 찾아내면 이제 끝나.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있어요. 또 봤더니 이제 f가 미분이 돼 있고 요 ln의 짝꿍 요걸 미분한 게 x분의 1이야. x분의 1. 그래서 쟤를 부분 적분을 다시 또 해줍니다. 부분 적분을 뭐 여기서 부분 적분을 해도 돼요.
이건 뭐 순서는 상관없어. 쟤를 먼저 하나 얘를 먼저 하나 상관이 없어요. 얘를 부분적분을 하시면 얘는 fx가 되고 ln x에 1에서 4에 요거 뭐 적분하면은 fx 요거 미분해서 x분의 1 요 놈이 여기 있지. 여기에 있으니 이제 요거 놈만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F4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F4라고 하는 애는 G'2에 대한 정보. 그냥 좀 과하게 지금 여기서 부분적분, 치환적분까지 뭐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과한 문제야. 수능 뭐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모양을 바꿔주고 있다는 거. 이 모양을 보고 얘네들을 이걸 F를 만들어야 되는데 X분의 1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모양을 뭔가 뜯어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29번 푼 사람 혹시? 29번은 손만 대면은 풀리는 문제 이거. 손만 대면 풀려서 이거 어려워 보여도 계산만 한 2번 하면 돼요. 자, 가볍게 봅시다. 2분의 x에 x제곱 n x 더하기 m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일단 역함수를 가져야 돼. f 프라임 갑니다. 계산했다고 쉽게 2분의 1에 2에 2분의 x에 x제곱에 n 더하기 4. 자, 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요거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 판별식 D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 이거는 못 쓰겠네. 얘를 이용을 하시면 n 이거의 제곱에 어쨌든 풀어내시면 m과 n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부등식으로.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곡점을 또 가져야 돼. 이 변곡점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두 번 미분한 게 0이 나와야 되는데 동시에 어떻게 돼야 돼요?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두 번 미분해야 됩니다. 두 번 미분한 거는 그냥 또 해요. 계산. 이게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미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식을 만들어 내시면 돼요. m 더하기 4n 더하기 8 대충 됐다고 치고. 자, 일단 는 0을 찾아야 되니까 요거는 떼고 여기서 어떻게 돼? 부호 변화가 생기는 근이 생겨야 돼. 근데 근 하나면은 이 2차함수의 부호 변화가 안 생기죠. 그래서 이게 판별식 D가 무조건 양수.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실근 하나만 갖는 형태면은 부호 변화가 안 생겨.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면 또 부등식이 하나 생깁니다. 자, 거기까지만 힌트를 줄게요.